안녕하세요. 송상TV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하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꽤 오래 기간 중 박스권 조정권에 있죠. 그 상황을 살펴보고 바이넥스가 드디어 좋은 일이 생겼네요. 이 러시아 백신의 그 생산 계약을 체결할 걸로 돼 보이죠. 그래서 바이넥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셀리버리가 지금 사거래 일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지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매일 중요하게 다뤄볼 종목이라 매일 살펴보고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그 시장 상황, 바이넥스, 셀리버리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 송상개미TV는 절대로 따로 유료 디링방 운영하지 않아요.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모든 정보는 무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만만찮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박스권도 좀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주는 박스권이 아니라 음봉으로 계속 있는 그런 박스권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제 5일선을 하락한 이후에 추세가 약간 살짝 밑으로 밀려 있죠. 지금 밀려 있고 그 20일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좋은 자리, 싼 자리에 와 있는 것들은 많아서 살만한 건 있지만 아직 추세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추세가 우상향을 확실히 결정지어 줘야 종목을 살만한데 지금 이제 그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좋은 종목들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추세는 아직 꺾여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봉에서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물론 이제 이번 거래일 하루 남고 어차피 3거래밖에 안 되지만 아직은 오주선을 살짝 이탈하는 상태예요. 또 명절 앞두고 수급이 좀 약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쨌거나 거래대금 자체가 엄청 줄었죠. 지금 이 그래프에도 보이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분들도 약간 좀 사리는 듯한, 왜냐면 지속의 조정권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시면 힘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선, 즉 황금일선이 21선을 계속 못 들고 떨어지다가 오늘 꼬리만 살짝 단체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5일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일반 종목에서도 이 변곡점은 중요하듯이 지수에서도 이런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곡점, 이 변곡점 깨면 안 됩니다. 변곡점 깨면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추세가 이게 보시면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딱 보면 추세가 우상향을 잘 유지하다가 여기 한번 툭 꺾이고 다시 툭 꺾이고 있는 우하향으로 지금 전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추세 하락의 확증은 이제 월봉에서 하기 때문에 월봉이 아직 쨍쨍하게 잘 살아있어서 이 추세가 크게 꺾였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죠. 자, 이때 18년도 월달에 이렇게 꺾일 때 5개월선을 이탈했을 때가 이제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데 이럴 때는 크게 꺾였다고 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되는 5주선은 약간 이탈하는 상태인데 밑에 10주선이 잘 지키고 있고 이 10주선이 이탈하는 자리와 일봉에서 이렇게 변곡점하고 맞닿아 있어요. 즉 이 친구는 내일이 엄청 중요하죠. 내일 10주선을 깨면 안 되고요. 일봉에서도 내일 양봉, 특히 시가부터 대도적용 조금 양봉이라 끝날 때까지 양봉으로 조금 이쁘게 회복해주는, 즉 2월 2일 같은 이런 상황이 돼야 이 친구는 좋은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종목, 한두 종목 매수했다가 이제 손절친 것도 있는데, 매수해놔도 힘이 없어요. 힘 있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요새 큰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코스피 코닥 지수는 어쨌거나 조금 이 조정권이 끝나면 상승장이 오는데, 아직은 상승장 쪽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크게 하락한다거나 뭐 이렇게 위험 신호까지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먼저 바이넥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의 상한가 간 이유를 살펴보면, 이 러시아 이 러시아 백신 개발 관계자들이 다음 주에 방한해서 생산 시설을 점검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바이넥스, 이수에집스 등이 수탁 생산하는 계약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이 바이넥스가 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수에집스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 꾸준히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첫 거래가 빵 터졌죠. 근데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바이넥스는 웬만큼 썩일 만큼 썩이죠. 이렇게 올라간 직하다 떨어지고 이 강력한 매물대 즉 이 5일선이 이제 주식이 이렇게 보시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죠.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상승하다 하락하고 상승하다 하락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속을 썩이면서 주식이 이제 하락 반복을 하는데 5일선 이동 평균선 즉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게 둥그렇게 산 같은 걸 그리기도 해요. 근데 이 둥그런 산 같은 게 좀 짝 이렇게 날카롭거나 가파르면 사실 이격을 줄이거나 뚫는데 좀 쉬워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매물대가 좀 쌓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근데 이제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게 매집봉이 자꾸 들어오죠. 제가 예전에도 이게 매집봉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속을 썩였죠. 갈 듯 못 가고 갈 듯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속을 썩이다가 자, 요 근간에 또 한 번 이렇게 9%까지 갔다가 다시 이틀간 무너졌죠. 자, 이틀간 무너지는 이 와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또 21선을 이탈하는 이제 이런 일봉에서 뭐 기술적으로 안 좋은 자리죠. 이틀간 무너졌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고 제가 큰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바로 3만원대까지 24,000원부터 3만원까지 큰 박스권에서 다 갔다는 이런 주식이죠. 월봉의 추세를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월봉의 추세를 보면 이 친구는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식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상승할 때는 종가상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번 툭 5개월선을 깨놓으면 이렇게 이제 중기 추세,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데 조정권으로 들어와요. 다음 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10월, 11월, 11월, 2월, 2월 벌써 5개월간 옆으로 이렇게 길게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10개월선 지키고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이 박스권에 있을 때 지켜줘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월봉 10개월선이에요. 10개월선하고 5개월선이 이제 그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데 이 10개월선하고 20개월선의 이격의 크기, 즉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넓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10개월선을 깼을 때 엄청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친구는 저번 달부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추세가 주봉에서 보면 완벽한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에요. 즉 박스권 이탈할 때까지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면 되고 박스권 이탈하면 전부 손절이 맞는데 아직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길게 횡보하다가 오늘처럼 이슈와 함께 이 시간의 상한가를 봤습니다. 바이넥스는 저도 있는 종목이고 계속 영상을 촬영해드렸죠. 이 종목이 그 CMO로서 꼭 이제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차피 백신은 들어와야 되고 또 생산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항상 미래 가치도 있고 또 상당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커요. 또 회장님께서 이 실적으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이 CMO 분야에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공장 증설도 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즉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계속 주문량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 계획 없이 막 투자할 수는 없죠. 또 영업이익도 이렇게 2012년도 4월 영업이익도 이렇게 좀 많이 클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꼭 믿고 이제 지금까지 잘 들고 있었는데 물론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내일 뭐 당장 또 상한가를 간다거나 아닌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다음날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는 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이 친구의 시간의 상한가 가격이 29,000원대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9,850원 역시 3만원 근처입니다. 3만원 근처를 지지선을 딱 갖다 놓은 역시 변곡점 자리 이 자리예요. 하여튼 이 자리 대단해요. 자,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자리 이위에서 갭을 띄어서 땅 출발하고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꾸면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못 들었던 이 자리를 드디어 탈출해서 새로운 지지선을 만드는 거죠.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두 번째 중요한 이 매물대가 있죠. 자, 다시 그려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바이넥스가 한때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끌고 이렇게 옵니다. 이 자리가 돼요. 아마 이 공간에서 놀 확률이 있는데 이 변곡점, 최고 높은 변곡점을 딱 거놓고 선을 거놓으면 이 가격이 34,000원대가 되는데
오늘의 상한가보다 조금 안 돼요. 따라서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올라가서 오버슈팅 나오면 월봉 정고점 이런 자리까지 갔다가 아마 여기서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매물이 쏟아지는 거를 누군가 다 받아낸다면 이 친구는 다음날 한 번 더 강하게 슈팅할 확률이 있어요. 물론 못 받아내면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제 다시 조정권이 올 테고, 이제 소정권이 이 밑에까지는 안 오겠죠. 이런데 중간까지 와서 새로운 지선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바이넥스는 내일 어쨌거나 잘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 가지신 분들한테는 명절 선물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셀리버리를 볼게요. 이 셀리버리가 벌써 이제 4거래일째 좀 밀리고 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셀리버리 계속 찍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선까지는 아직 깨지 않았고요. 월봉에서 이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월봉에서 이렇게 잘 뽑아올린 양봉을 잡아먹고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초에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20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양봉을 잘 뽑아놓고 이렇게 종가를 훼손하면서 쭉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죠. 따라서 이 친구도 최초에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이제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근거가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에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5주선에 다 와가고 있어요. 근데 5주선 오기 전에 여기 1월 29일날 꼬리다고 떨어지면서 잘 지켜준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지켜준 자리를 누군가 지켜줬다고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갖고 일봉을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월봉의 큰 흐름을 먼저 보고 주봉으로 추세를 확인하고, 자, 일봉으로 끌고 와서 매수 타점이라든가 이 친구의 그 자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영상을 계속 이제 셀리버린 전 영상, 전전 영상 보시면 참고가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 1월 20일 날 상한가를 시연하고 갭을 띄어서 이 자리를 갔는데, 이 작은 갭을 메꾸면서 이렇게 저점을 잘 지켜줬죠. 바로 이런 자리들이 되는데, 이 자리를 벌써 하나, 둘, 셋, 4일째 세 번이나 지켜줬죠. 누군가가 이제 이 자리 잘 지켜준 거죠. 물론 이제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자리 지켜주자 안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떨어질 때마다 잘 지켜준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누군가가 잘 지켜주던 자리를 언제부턴가 안 지켜주기 시작하면 이 자리는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녹십자셀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고 17% 급등했다가, 물론 정가는 2%대 끝났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와 있죠.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돼요. 이 친구가 다행히 지금 4일간 밀리고는 있어도 이게 거래량이 없이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요 근처 다 와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주식을 신규 매수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미리 선을 거나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매수를 하는 편인데, 일단 단타나 단기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샀을 때는 장기 투자가 맞죠. 오래 들고 가서 회사의 가치를 믿고, 또 이제 스윙 투자 이렇게 들고서 이제 한 1주, 2주 이렇게 짧게 큰 수익을 내는 그 스윙 투자가 있고, 벌써 월봉 고점 이런 데 이렇게 높이 살 때는 단기 투자가 맞죠. 이런 데서 물론 이제 그 10,000원짜리가 22만 원 갔으니까 여기서 또 뭐 40만 원도 갈 수 있고 50만 원도 갈 수 있지만 그건 신도 모르죠. 그렇지만 벌써 밑에서 20배나 올라온 종목을 여기서 다시 사서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단기 단타 투자가 맞고, 단기로 짧게 끊고 나올 때 바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을 때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인 말 그대로 이제 5일에서 5일 평균 가격이 딱 올라갔다 뚝 떨어진 날, 그러면서 생긴 이 변곡점 가격, 이 자리를 새로운 첫 번째 목표가로 삼고 도전하는 게 좋겠죠. 이때 5일선 가격이 17만 2천 원이에요. 17만 2천 원인데 이 자리를 맞고 이제 그 2월 3일도 결국 이 자리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꼬리를 보면 이렇게 이 자리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딛고 반등하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찍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따라서 혹시 이 근처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 같으면 여기서 한번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이 자리를 또 강하게 뚫고 뭐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다거나 막 바이넥스처럼 해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꾸면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다시 또 맞고 떨어지면 역시 다시 한번 밑으로 조정받을 확률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앉게 된다는 거, 셀리버린 항상 이걸 가지고 이 기준을 갖고 매일매일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저도
셀리버리 때문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계속 체크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자를 깼는지 안 깼는지 영상을 찍어서 특히 깼어도 작은 거래량으로 속임수가 아닌 이상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영상을 찍어서 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스닥 코스피 시장 상황하고 시간의 상한가가 있는 바이넥스 셀리버리의 4일 연속 하락에 관련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